2020년 한국경제 신춘문예 시 당선자 김건홍 릴케의 전집. 그 집의 천장은 낮았다.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은 붉은 노끈으로 묶인 릴케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 돼버렸다고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답했다.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 더미를 밟고 올라서 연인과 키스를 했다. 목수의 입에서 고무나무 냄새가 났다. 2020년 한국경제 신춘문예 당선자 릴케의 전집 김건홍 씨의 작품인데요. 그 집의 천장은 낮았다.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 집의 천장은 낮았단 말이죠. 근데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집의 천장은 낮았다. 그 이유가 그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어쩌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 천장은 낮았는데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 했다.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단 말이죠. 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는 것은 자신의 연인이 뭔가 목수 연인이 누군가를 이제 알아요. 연인하고 부인하고는 또 약간 또 틀린데 연인이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그 집의 천장은 낮았는데 그 낮은 이유가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집 천장은 낮았는데 천장이 높으면은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서 넣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그러면 어떤 나무를 마름질했냐?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 연인은 붉은 노끈으로 묶인 릴케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 천장과 그 목수가 만들려고 하는 나무, 마름질하는 목수가 하는 자기 그 설계 구도에 맞는 어떤 것을 짜 넣는 거, 그거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 집 천장이 낮았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기준이 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목수는 키가 작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게끔 천장을 낮게 한 거예요. 편리하지, 살아가는데. 예. 근데 그 천장이 높으면은 자기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고 무엇을 갖다가 짜서 넣는다 하더라도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높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연인이, 연인이 키가 크다는 거야, 뒤에 보면은. 그래서 그 연인은 키가 크고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연인을 위해서는 좀 더 커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 했고, 그 위에 여유도 좀 있고, 농을 짜서 넣는다든지 무엇을 갖다 짜서 넣었을 때 그 여유가 있고, 그 뭘 만들어 넣는데 도움이 될 때라 했다.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천장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자기 기준에 맞게 산다. 자기 꿈을 낮추고 산다. 문인으로 치면은 등단 기준 낮춰갖고 그냥 지방지든지 내 가서 그 씬데만 넣어갖고 떨어지고 대학도 입학 넣을 때 서울대만 맨날 넣어갖고 떨어진 것보다는 그냥 지방대학이고 자기 기준에 맞게끔. 수능 시험은 200점밖에 안 나오는데 400점대 되는 데를 계속 넣어봐야 그거 10년 가도 되겠어요. 물론 그 10년을 노력해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신 분도 계시기는 계십니다만은 자기 기준을 낮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수는 뭐냐? 사법고시요? 예. 이 목수는 뭐냐? 그 집에 사는 목수는 뭐냐? 목수는 시인이에요. 시를 쓰는, 언어를 짜서 만드는 사람. 목수는 집을 짜서 만드는 사람, 가구를 짜서 만드는 사람 같이 언어를 짜서 만드는 사람. 목수가 시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인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가장 뭐예요? 언어잖아요. 시죠, 시. 네. 언어.
근데 언어는 자기 기준에 낮춰놔 놓으면은 천장이 높아야지 그 언어가 들어갈 공간이 많아갖고 여러 가지를 조합할 건데, 이 작으면은 그걸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하겠잖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좋잖아. 자기 연인이 많으면 좋아. 시인들한테는 그 언어가 다양하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언어를 마름질하기 시작한 거야. 시인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되니까. 시라는 걸로 해갖고 그 새로운 창조된 언어가 나와야 되니까. 이미 죽어버리고 사장된 언어들, 잘 쓰지 않고 우리 귀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을 찾아서 새로 이제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름질했다.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은 붉은 노끈으로 묶인 닐키의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 목수 연인은 뭐야? 언어가 목수한테 찾아간 거야. 나 언어로 써주십시오. 그게 뭐야? 붉은 노끈으로 묶인 이 귀하게 이 선물같이 이렇게 묶여 갖고 있는 붉은 노끈으로 묶인 닐키의 전집이잖아. 닐키라는 건 누구예요? 죽은 문학가죠. 대단한 문호잖아요. 예. 그 대단한 문호를 들고 와서 목수를 찾아왔으면 이 목수가 자기 기준에 맞아야 안 맞아요, 이게. 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간직이고. 닐케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릴케는 옛날 사람인 거죠. 이미 죽은 사람. 그런데 닐케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목수 연인, 언어는 찾아온 거야. 근데 이 목수는 자기는 키가 작고 기준도 낮고 훨씬 낮은 기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붉은 노끈이 상징하는 건 그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고 어떤 옛날에 보면 왜 붉은 실로 맺어진다고 하잖아요. 영혼의 짝들이. 그래서 오색실이지요, 그것은. 붉은 실이 내려온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손에다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연을 맺을 때 오색실로 남자 손을 묶고 그 다음에 여자 손을 묶어서 둘이의 연을 묶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갖다가 하잖아요. 그러듯이 붉은 실이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붉은 실이 내려오고 그 시인과 언어가 영혼으로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다. 이런 기도 해요. 예, 그래서 목수의 키가 큰 목수라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큰 언어야. 연인은 언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목수의 연인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붉은 노끈을 묶인 닐케 전집을 양손에 들었다는 것은 연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그 영감이 내려왔는데 너무 큰 거에 내려온 거야. 그래서 닐케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와서 내 언어를 잘 좀 정제해갖고 좋은 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언어는 내려와. 시인한테 그런 영감은 와. 근데 왜 릴케 전집일까요? 글로벌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릴케일까요? 그렇죠. 그 공통적으로 세계적인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닐케, 마리아 닐케를 생각한 거죠. 낭만적이면서도 상당히 호응이 되는 시. 그걸 쓰고 싶은 거야, 시인은. 그러니까 닐케의 전집을 들고 왔다는 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 돼버렸다고 그런 거야. 책장은 딱딱 맞는 그 언어가 맞는 그 시의 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관이 돼버렸다는 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관처럼 너무 커져버려갖고 이것이 꿈이 쓸 수가 없는 그 죽음이 돼버렸다는 거야. 이 언어는 암만 그렇게 언어로서 잘 짰다 하더라도 너무 넘쳐버린 거야.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잖아요. 시를 쓰려면은. 그래서 그걸 넘었다고 이제 이렇게 커다란 관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언어와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건 관이 돼버렸으니까 못 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그 언어한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고 그 언어, 시인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언어니까. 그 언어한테 말을 한 거예요.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답했다. 기준이 너무 높아갖고 이게 저 꼭대기에 지금 머리가 닿아버리면 이 불편해서 항상 허리를 숙이고 다니잖아. 그 기준을 낮춰. 이건 안 되겠다. 거기에 적절하게 맞추라고 이제 천장이 높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예, 근데 집을 고쳐서 다시 뜯어서 올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다 무너갖고. 자기 기준을 낮춰야지. 이건 너무 넘어간 거야. 하늘을 뚫고 올라가 본 거야. 지붕을. 그 집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걸. 아니죠. 연인이 그 집을 들어가기에는 천장이 낮으니까 머리가 닿는다고 내가 들어가긴 힘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집을 이제 키워야 된다는 말도 되지요. 새로 싹 무너버리고. 새로운 시를 써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죠. 한결같죠. 그러니까. 천장을 높여라 그 말을. 예. 또 지금 천장을 다시 뜯어 고쳐서 높여야 되고 목수 같은 경우도 키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수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연인을 갖다 낮추는 수밖에 없지. 시인이 더 높이든지 자기 수준을.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는 관계 같은데요. 목수가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마을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모든 것이 다 비쳐서 그림자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천에 떴을 때 자기의 최상위점을 찍었을 때야.
가장 자기가 시인으로서 최상위점을 찍었을 최고층에 올라가고 있을 때야. 최고의 작품을 썼을 때야. 그랬을 때 마을 무덤들, 짜잔한 것들은 흐물흐물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거 하나만 빛나는 거야. 최고점의 그 시. 그걸로서만 가져야 되는 거지. 옛날에 그 습작같이 썼던 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가장 높았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갑자기 무덤이 나오니까 아까 관이 돼버렸다. 관. 네. 이거랑 연결은 되는 것 같은데 마을의 무덤이라고 하니까 커다란 관은 그냥 그 연인과 자기와 관계에서 나무를 마름질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거지만 갑자기 이 무덤의 이미지하고 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커다란 관과 무덤하고는 또 연결이 되고 마을의 무덤이라는 건 더 많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더 공간적으로 더 넓고 그래서 이게 더 확장이 된 기분이 드는데 이게 상징하는 게 옛날에 그분 언어들 과거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느낌과 현대에는 트렌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시를 얘기하는가요? 자기의 시요. 시들을 얘기하는 자기의 시요. 자기의 시. 네. 근데 왜 마을을 가져왔죠? 왜냐하면 이 마을 저 마을이거든. 한 편들이 다. 한편들이 본인한테는. 예, 본인한테는 한 마을들이거든. 그 마을이 결국엔 잘 쓴다고 썼지만은 그 마을을 잘 구성을 시켰지만은 그 시를 잘 썼지만은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저 정상에 가서 내가 그걸 내려다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자기의 시가 아닌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닐케의 전집. 닐케의 전집같이 그 뛰어난 네. 그런 시를 쓰고자 한 언어를 갖고 온 것이죠. 연인이. 네. 언어가. 나보고 이런 걸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한다 해도 커다란 관처럼 마을의 무덤처럼 된다는 의미로서 그리고 네.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더 깊이 있게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더 네. 다양한 시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언어들의 세계 꼭 자기가 습작했던 그런 언어라기보다도 아니요. 시인은 남을 상대로 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걸로 봐야 돼 항상. 왜냐하면은 남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은 벌써 남하고 투쟁하는 시인은 시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거 안 쓴 게 나아요. 그렇게 쓴다면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고심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의 모든 것을 사고를 해서 끌어내야지 그게 창작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무덤들이라는 게 다양한 시어들의 세계에 이미 그 마른 물고기처럼에서도 나오잖아요. 밥상 위에 올라왔는데 싱싱하지 않고 마른 물고기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들, 시에서 느껴지는 자기 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년을 보면은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밟고 그 언어들을 밟고 올라서 연인과 키스를 했다. 그 언어와 키스를 했다. 이제 만족해. 이제 성공했어. 이 정도면 됐어. 시의 완성. 연인과 키스했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입고 앉아서 올라가서 연인과 키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야. 그 최고점에 찍었으니까. 여기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로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옛날에 그 습작들은 전부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걸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 시인으로서 이거 태어난 과정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목수의 입에서 고무 냄새가 난다. 이랬단 말이야.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무나무가 고무에 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 키도 크게 자라잖아요. 입도 예. 두껍고 예. 쭉쭉 커간다는 천장까지 닿을 거라는. 아니요. 이미 정상을 갔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니고 목수의 입에서 고무 냄새가 났다는 것은 찐득찐득하고 고약하고 그 고생했던 그 냄새가 질기게 고생했던 그것이 입안에서 고무 냄새가 나듯이 그렇게 아주 그 시 한 편 써내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다. 그 의미로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까지 닿거든요. 뚫을 듯이. 예. 그래가지고 좀 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많이 커간다는 컸다. 뜻이 아니고 고생을 했다는 고생을 뜻이에요. 했다는 뜻. 예, 여기서는. 그 입에서 쓴내가 난다고 하듯이 고무 냄새가 난 거야, 입에서요. 질기게 고무줄 같이 앉아서 엉덩이에 있던 고무가 입으로 냄새가 나서 올라올 정도로 끈질기게 본드같이 붙여서 고무같이 붙어서 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골방에서 많이 쓰시죠. 창작을. 본관에서. 그리고 밤에 하고. 밤에 하고. 그래서 이 시 전체를 보면은 닐키의 전집이라고 해서 그 닐키의 전집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하는 건데 닐키의 전집이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썼다. 목수는 시인을 말하는 거고 연인이란 것은 언어, 자기보다 큰 언어. 그걸 다 소화하기에 힘든 작은 시인인데 작은 목수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키가 작은 목수. 시를 쓰는 과정을
시인이 등단까지 그 어려운 과정이 이 안에가 다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고편인 거네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홍익대 예술학과를 졸업을 하고 다시 또 명지대 대학원 문창과를 또 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걸 보면은 시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열정적인 분이 한번 나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갑긴 하네요. 근데 스타일이 독특한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이수명 스타일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르게끔 이렇게 쓰여졌는데 연인이라는 게 시여, 그 다음에 릴케이 전집이라는 게 대단한 문학을 하고 싶다, 시를 쓰고 싶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싶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한 번에 쫙 풀리네요.